XSFM입니다. I, D, W, K.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지난 총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정당은 내란 정부 여당에 아주 크게 이겼지만 득표율은 아슬아슬한 곳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서울이 위험하다는 신호들 중 이것도 하나죠. 거주자는 늙고 집값은 올라가는 지역의 정치적 그림을 살피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울데이터연구소 강서구의 최근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25년 3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북소장님 동네 총선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구지? 아니 안 돼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예. 국민의힘이 졌을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국민의힘이 진 거잖아요. 아, 졌다고요. 네. 네. 뱀이 한나라당 말고. 네, 파란색이었다고요. 네. 하지만 서울이 대부분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클로즈 게임이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눈사태로 크게 이긴 지역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몇몇 지역구는 충격적으로 안 질 것 같았던 곳들을 지기도 했고, 네. 우리 사무실 있는 지역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망할 테니까 다들 죽어 막 살아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정치적인 견제 능력 서울 시민이 표로 보여줄 수 있는 이 힘이 갖추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었던 곳이에요. 이곳의 변화가 앞으로 한국 전체의 표심의 변화를 이야기해 줄 것이라서, 네, 신선 소장과 길게 짚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북소장이 퇴근하고 신선 소장 만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이 반기는 사람. 안 반기네. 빨리 해야 돼! 젖상아 드셔야겠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아스웰.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도 98% 코엔자임 Q10.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홍국. 혈압관리, 혈행 개선, 황산화까지 동시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코큐메가 홍국.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요즘 치약 리뉴얼 발매가 되었습니다. 드디어요. 단연간 자연유래 성분 프리미엄 치약으로 소비자들께 다가간 요즘 치약인데요. 근데 늘 가만히 못 계시고 늘 버전 3가 나왔어요. 네,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세요. 네, 바른미래 요즘 치약, 개혁신당 요즘 치약을 지나서 또 무슨 망한 색깔로 만드셨는지 보세요. 엑세스몰에 오셔서. 네, 안 망한 색깔일 수도 있죠. 요즘 치약은 안 망해요. 잘 네, 팔립니다.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 사용감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거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기존 사용자들 중에서 양치에 개운함이
좀 적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게 마일드한 게 또 특징이다 보니까 닦고 나서 상쾌한 느낌은 아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몽종자 추출물, 박하유, L-멘톨 함량 추가로 이 사용감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맨솔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써봤걸랑요. 네, 샘플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고기능 생약 성분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불소 대체제인 자일리톨, 프로폴리스의 성분 함량을 증가를 해서 잇몸 질환, 충치, 치은염 등의 치주 질환 예방 성분을 높였습니다. 가성비는 더 나빠졌습니다. 파는 입장에서. 네,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또 리뉴얼을 했으면 이벤트를 해야죠. 이벤트를 또 조물주가 피해 이벤트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너무 트럼프 같아 JD 벤스 옆에 트럼프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장님 미안합니다. 네, 저희는 사과를 한다고요. 네, 사장님 우리 사무실 올 때 정장 입고 오세요. 네. 조물주님은 피해 이벤트를 끌어오는 것과 또 하나의 특성이 있으시죠. 1+1을 꼭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라고 느려 쓰시는 어땠어 정말. 습성이 샤일록. 있으세요. 네. 네. 심지어 무료 배송입니다. 샤일록 2. 네. 팔수록 손해가 나는 행사만 기획을 하지만 배포는 그리 크지 않은 요즘 치약의 사장에 맞추어서 기간은 방송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많이 사주시면. 네, 3월 15일까지인데 그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용감이 개선된 요즘 치약이 새롭게 찾아오니 이참에 사보시길 바랍니다. 3세대 요즘 치약이 액세스몰에서 나왔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우리 게스트들 말 짧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신선 소장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었지요. 동기화되고 계신 거죠. 신선 소장 돌아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원고 분량을 이용한 침대 축구는 오늘까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 준엄한 경고. 왜냐하면 강서구는 인구가 너무 많고 진짜 잘하면 뭐랄까 앞으로 저는 개헌 이후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고 나면 여기는 국회의원이 4명이 될 수도 있는 곳이라서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강서구의 정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거 이야기와. 말씀대로 다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네. 그래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인구 이야기부터 간단히. 네. 서울 전체에서 인구 줄어드는 게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서구도 예외는 아니죠. 안 줄어드는 곳은 없긴 합니다. 네. 2020년에 비해서 인구 자체는 3만 정도 줄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은 그냥 선방했네요. 평균 정도 혹은 조금 덜 줄어든. 등촌 1동, 화공 6동, 공항동이 늘었는데 공항동은 이제 코로나 전후 때문에 2020년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고 특수한 지역이라. 공원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네, 이 영향이 조금 있고요. 이 동네는 중소규모 오피스텔, 그러니까 강서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막곡 특히 이 동네는 중소규모 오피스텔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더 젊어지고 다운타운이 활기를 띠게 되는 게 직업을 찾아온 솔로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동네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이렉트로 상경한 것보다 서울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그렇죠. 자리를 잡으러 오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은 동네. 엄마 아빠랑 못 살아. 어디 살지? 가깝습니다. 늘어나는 곳이 이제 저기 아까 말씀드린 3개 그리고 인구가 제일 적게 줄어든 게 가양 1동인데 네. 아까 여기가 마곡지구 그리고 젊은 여성들 전입이 활발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긴 또 오피스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꽤 있는 편이라 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아무래도 가양 3동 강서병입니다. 여기는 공공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동네예요. 7단지가 이 동네에서는 대형 단지인데 가양 7단지가 여기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때문에 신규 입주 모집을 중단을 했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사람이 줄겠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빠지는 중인데 언제 착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든 도가 화곡 8동인데 여기는 강서 갑. 여기가 전세 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 있는 부모들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빠져나간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화곡 1동이 워낙 사람이 많아서 비율상으로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늘어난 곳이 있고 뭐 빠져나간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정도, 평균 이하 정도로 빠져나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강서구 집값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서울 기준으로 중간 이하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중간에서 중간 이상입니다. 강서을이 전체에서 중간 정도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은 이제 후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개인 경쟁력이 유의미하냐, 지역과 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의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잘했느냐, 그리고 정당 득표에 비해서 개인 경쟁력이 더 높으냐, 이걸 보겠습니다. 일단 강서갑부터 보면은 네, 강선우 의원이 거의 20% 차이를 내면서 이겼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재선 만에 사실상 아직도 신인급인데 경력을 놓고 보면 확 떴습니다. 네, 거의 20%포인트 차이를 내면서 이겼는데 네. 사실은 딱히 뭐 얘기할 게 있나 싶은데 네, 새로운 미래 사무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20대 총선 때 금태섭 의원이 3후보 국민의당이 열풍을 일으키는 상황, 심지어 4후보도 있었습니다. 신기남 의원이라고 나중에 아주 민주당에서 또 떨궈져 나가면서 기행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4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5% 정도로 신승을 해요. 금태섭이의 중량감을 생각하면 강선우가 이렇게까지 센 건 뭔가 변화가 있던 거죠. 네. 유의미한 사무보라고 부르기 약간 애매한 선에 걸쳐 있긴 했는데 어쨌든 사무보가 있었다. 행정동 단위로는 전체적으로 진동내가 없습니다. 강서구 갑에서 보수세가 제일 강한, 주택가격 제일 높았던 곳이 우장산동 8투인데 네. 여기서도 기대치보다 더 잘 받았어요. 모든 곳이 50% 이상 받았네요. 네, 동 단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곡 지역에서 기대치보다 전반적으로 잘 받은 경향이 있어요. 마곡지구가 이제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곳일 테지요. 네. 그 비싼 동네에서 잘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을 건데 아직 가설 영역이라서 확언은 잘 못하겠는데 아마 그 가구 구성이랑 입주자 영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당연한 얘기 같군요. 네. 입주자가 유권자니까요. 일감으로는 네. 강선우 의원이 밭을 다지면서 잘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개인 역량?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고 기본적으로 기대할 만한 득표율보다도 대부분 고르게 잘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보다도 고르게 잘 받았고 이게 이제 가장 민주당이 두려워하고 있을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서울을 몇 군데 돌았는데 서울의 후보들 상당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받았습니다. 네. 네. 좋게 말하면은 좋은 사람들을 이제 공천한 거고. 그러니까 공천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고 기분 좋아만 하고 말 수 없는 게 실수로 공천 삐끗하면 당의 성적만큼 수렴하면 진단 뜻이거든요. 네, 퍼포먼스가 네, 내려간다. 지금은 이제 펌핑을 많이 해놓은 상태다. 그나마 약했던 곳을 찾아보면은 화곡 3동에 이제 4, 5 투표구에서 약했는데 여기는 화곡동 내에서 전통적으로 올드한 부촌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주공 아파트를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을 한 번 한 동네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재건축 도법은 잘 없을 텐데 지역 내에서 뭔가 이슈가 있었을 개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강서 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서을을 말씀드리면은 네, 진성준 의원도 10%포인트 차이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동네의 면면을 구경하고 있으면 강서을은 강서병과 강서갑에 비해서 좀 불리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고 제가 이제 신선 소장한테 배운 대로 뒤져보면 강서을이 조금 더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보수가 해볼 만한 곳입니다. 네, 아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상위 30%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마곡 아파트가 있다는. 네. 15단지까지. 여기는 깔끔하게 양자구도였고 네, 박민식 검사와 붙었죠. 네, 득표율이 54.8%였습니다. 행정동 단위에서는 거의 다 이겼는데 가양 이동에서 근소하게 졌습니다. 거의 반반 싸움하다가 0.5%포인트 차이로 졌어요. 유일하게 박민식 보훈처장이 가양 이동에서 승리했군요. 강서을에서 주택가격 가장 높은 지역은 의외로 가양 1동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겼네요. 10% 포인트 차이로. 여기선 이겼어요. 네. 여기서 가양 1동에서 크게 이겼어요. 네, 1에서 6투표구는 기존 아파트 단지들이고 네. 여기서는 기대치랑 비슷하거나 약간 덜 받았는데 명백하게 기대치보다 많이 받은 게 가양 1동 7, 8, 9 투표구입니다. 7, 8, 9는 여기는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죠. 아, 그렇군요. 앞서 지역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네. 네, 마곡지구 오피스텔들이고 이제 진성준 의원이 여기 이제 자리를 잡은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21대 때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전 구청장 김태우 태극기맨이 후보였어요. 그때 좀 쉽게 이겼습니다. 13%, 14% 차이로. 그런데 강서을은 약한 곳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게 너무 허약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전에 이 동네 다선 의원인 김성태 의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에서 드물게 강남 바깥에서 해볼 만한 곳이었어요. 오래 하셨죠. 네, 김성태 의원한테 진성준 의원이 진 적도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요. 여기 이제 앞서 지역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마곡지구의 오피스텔들 여기서 주택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득표치보다 10%포인트 이상씩 더 받았는데 이거는 오피스텔 집중 지역은 산식을 아예 달리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나이와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참 그걸 학술적으로 말해. 예. 한 번 더 해석이 필요해요. 네. 변수를 새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공항동 6, 7 투표구도 비슷한 특성을 가집니다. 기대치보다 잘 봤어요. 여기도. 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네. 실제로 있어요. 인구 구성으로 보면은 있고 아까 이제 졌다고 말씀드렸던 가양 이동의 경우 제일 약했던 곳은 1투표구인데 여기서도 강서갑에서 기대치보다 못 받은 곳하고 특성이 좀 비슷합니다. 오래된 한강변 아파트예요. 여기는 연식으로만 보면은 재건축 특법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아마 93년인가 그럴 텐데 경기가 안 좋고 용적률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잠잠한 지역입니다. 용적률 문제는 한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미 이제 아파트가 저층이 아니라 조금 더 처음에 좀 높이 지었다. 네, 처음에 높이 지었고 세대수도 많고. 이게 양천하고 강서의 아파트들은 옛날 아파트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보면 연식이 좀 된 것 같은데 어차피 꽤 높아요. 가보면 최근에 지은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그렇군요. 높긴 높다. 또 약한 곳이 방화 이동의 6투표구였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화산 아래 단독 택지 있는 곳입니다. 방화 차량 사업소가 있는 곳이군요. 네, 차량 사업소는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 네. 개화산 그리고 밑에는 방화 뉴타운이 될 곳이라 될 곳에도 아직 사람은 살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개발떡밥이 물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박민식 후보가 선전합니다. 네. 강서을은 네. 거칠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강서병은 한정혜 의원도 역시 20%포인트 정도 차이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다선이 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역구 생기고 나서는 쭉 한정혜 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한정혜입니다. 네, 영자구도에서 득표율이 60에 가깝습니다. 59.1%고 사실 여기는 정말로 설명할 데가 잘 없어요. 모든 행정동에서 최소 7%포인트 이상으로 이겼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개혁신당 분당 사태의 주인공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그때 한정혜 의원의 카운터였네요. 21대 총선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런 허약한 걸 갖다 놓고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이고. 64대 40이 나왔잖아요. 이거 너무 크게 이겼네요. 한정혜 의원이. 화곡본동에서 23%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게 겁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어요. 서울이 뒤집힐까 봐. 늙어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재개발되면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 지역구마다 계속 민주당이 지니까. 근데 문제는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 새어나온 틈을 아직 못 봤어요. 서울은 이제까지 다 졌고 가면 돈만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더 센 사람 들어오면 정권 바뀌면 나 여기 지역위원장 자리 못 있는단 말이야. 이런 열패감이 합산되면서 서울에 실력 있는 정치인이 안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마음을 고쳐먹고 진짜 센 사람들이 서울에 온다.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호남에서 삼선하면 서울 가. 해가지고 서울에 막 온다. 그러면 이길걸요?
지금 컨설팅을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걸 듣고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 김철근 같은 약해 빠진 걸 집어넣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 다음번에 이름만 철근이지. 예. 예. 후보가 바뀌고 나서 뭐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 격차가 좀 확 줄어든 곳들이 있네요. 나경원은 이기잖아요. 네. 슬프다. 네. 나경원 지역구에서 보신. 네.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하셨고 그나마 기대치보다 못 받았던 곳이라면은 가양 3동 제2 사투표구 그리고 등촌 2동의 사투표구 정도인데 네, 가양 3동이 보니까 21대 총선에서는 상대가 김철근이었지만 격차가 19%포인트는 났었는데 22대에서는 네, 7%포인트밖에 안 나네요. 네. 어디 이준석의 오른팔이나 보내가지고. 자. 여기도 앞서서 이제 강서 가불에서 얘기했던 곳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오래된 네. 연식 있는 그리고 아파트. 네. 김철근 후보가 지난번 총선에서 가장 선전한 곳이 등촌 2동이었고 네. 제일 선전해봤자 한정혜 후보한테 저 12.8%를 줬는데 여기가 제가 지난주 시간에 얘기했던 힐스테이트 아트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네. 그 지역입니다. 많이 들어봤다고 막 얘기했던 그 아파트.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름은 언급 안 했지만. 네, 비싼 곳이 들어오면 잘 싸운다고요? 네. 확실히 여기가 22대에서도 7%포인트 확 줄었네요. 그쵸. 아까 이제 강서병이 그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새로 생긴 선거구고 네. 여러 속성이 섞여 있는 동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잘 받은 곳들은 네, 여전히 강서에서 잘 받은 속성들을 가지는 화곡 6동 제1투, 등촌 1동 제1투 표구 여기도 동일합니다. 아, 참 부동산은 정직하군요. 네, 되게 정직해요. 이런 패턴이 강서구 전체에 걸쳐서 유달리 반복돼서 나오는 거는 좀 살펴볼 만한 지점일 거고 네. 아마 지역구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실무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이따 결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10패감 속에서 치러진 지난번 지선에서 우리 태극기 구청장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3% 정도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현재의 구청장 세상에서 이름 뉴스에 제일 많이 불린 진교훈 구청장 이 당선될 때 16% 정도 이겼거든요. 무려 지 때문에 생긴 선거에 다시 나온 그 태극기 구청장 후보 예, 현 구청장 / 전 구청장 이 사람 때문에 KTW. 선거나게 했던 그 구청장 네. 그 사람한테 16% 이겼어요. 근데 뭐로 보나 말도 안 되는 후보를 냈는데 16%는 밖에 못 이겼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네요.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국회의원 선거랑 그 격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등촌 2동에서는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코큐텐, EPA 및 DHA 함유 유지, 모나콜린 K, 황산화, 영양소까지 동시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코큐메가 홍구.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데이즈. 자극적인 생리대에 지친 여러분. 편안함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지켜주는 29데이즈와 함께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 자극적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생리통이 일단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죠. 생리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캐틀벨을 자궁에
달아놓은 기분이라고 하면 이해하실까? 네. 근데 붙들고 있긴 좀 어려워서. 근데 그게 끊임없이 약간 밑으로 이제 당겨지는 기분인 거야. 밑에 캐틀벨이 있다는 거는. 중력이 강해진다. 이런.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극적이지 않으면 그런 게 훨씬 덜해져요. 전문 용어로 밑빠짐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8년이 지난 지금 가성비 해자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명을 갖고 있습니다. 29days만의 다이아몬드형 홀로 흡수력 안심, 그리고 더마 테스트 인증으로 저자극 안심, 유해물질 무첨가 기본으로 성분 안심까지. 하나 더 있네요. 100% 교환 환불 제도로 마음까지 안심입니다. 네. 전 마지막이 제일 잘해드립니다. 좋아요. 네. 생리대 유목민 여러분, 150만 장 누적 판매를 기록한 29days로 안착해보시고 저처럼 밑빠짐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렇습니다. 가성비에서 우위에 마트 제품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도 무자비한 이벤트를 하고 조물주보다 더 무자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되 그 한 번쯤 써보실 만하다. 그 가격 중에서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네,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늘 마트에 가시면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에서 언제나 29days 찾아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 강서구는 뭐 항상 그렇듯이 강서구도 재밌는 동네입니다. 오늘 녹음해놓고 가세요. 앞으로 붙여드릴게요. 네. 재밌는 동네입니다. 네. 코너 시작할 때 넣으면 안 돼요? 진짜로 재밌지 않나요? 코너 이름 바꾸면 돼요. 재미있는 네, 동네 이야기. 네. 그 신수연의 동네 한 바퀴. 이런 그렇죠. 신수연의 재미있는 동네 한 바퀴. 왠지 청국장 먹으러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서울의 한쪽 끝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내에서는 그래도 여력이 좀 있는 동네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득표 패턴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기대치보다 못 받았던 곳들과 잘 받았던 곳들의 공통점이 대충 보이는데 못 받았던 곳들을 정리해 보면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 그리고 지역 내 부촌 같은 느낌인데 그죠. 그 둘은 성격이 상반돼 있거든요. 약간 다르죠. 네. 예, 구축은 그냥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 네. 신축 중에 비싼 집들은 왜 빨간색을 뽑는지 이유를 알겠는데 그렇다면 구축의 특성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오는 얘기들 중에 빼먹은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이 구축 아파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신축 고급 아파트 워너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아이파크 워너비. 그래서 사실 구축 아파트들이 전세는 되게 싸지만 집값 자체는 그렇게까지 싸지 않은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거죠. 네. 근데 그들은 오세훈의 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쳐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아직 뭐 완전히 단단한 검증은 아니지만 집값 자체가 베이스라인을 한번 긋고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선 행보를 하나 했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주목을 하진 않던데 그린벨트를 그린벨트를 역대 최다로 풀어버렸거든요. 이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하는 일치고는 내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토를 대상으로 한. 권한대행이 17년 만에 어떤 정책을 전면적으로 하진 않죠. 그리고 향후 20-30년을 결정짓는 어떤 아젠다에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건 보통 표와 직결돼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제일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언제나 종상향 해제, 용적률 해제 이런 얘기하고 나올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철폐했죠. 네. 그리고서 지금 0.5, 0.6%씩 송파 강남의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걸 가지고 환호를 내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보수 영재지가. 이걸 원하죠. 구축 아파트의 주민들도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게 어렵진 않네요. 그래서 개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팩터가 안에서 영향을 한 번 더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개발 기대감이 보수의 표를 주게 만든다는 얘기가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남는 질문은 이 욕망을 어떤 식으로 혹은 어떤 수단으로 어떤 정책적 수단으로 혹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전환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이게 아니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뭉개왔죠. 뭉개왔는데 아니 이제 보수적 스탠스를 취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웅크린다는 얘기예요. 심정적으로. 안 돼 이거 지금 변하면 안 돼.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라면서. 많은 경우에 인간의 삶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쵸. 평화롭고 최대한 별일이 덜 생기죠. 일상적으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죠, 우리는. 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진취적이기도 해요. 내가 이 집을 품고 엎어져야 무슨 손해를 보고 우리 집이 지금 난방이 잘 안 되고 모기장에 구멍이 숭숭 나 있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물려줄 집값이 비싸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용적률이 해제가 되고 해가지고 아이파크로 바뀌어야 돼. 그때까지 난 여기 엎어져 있을 거야. 이걸 약속해주는 구청장, 이걸 약속해주는 국회의원, 이걸 약속해주는 대통령을 찍을 거야. 근데 그건 보통 보수정당이 해준단 말이야.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은 진보 지지자들이 가서 겁줄 수 있어요. 이렇게 겁줄 거예요. 사실대로 있을 일을 말하고. 민영화가 되면 수도요금이 비싸질 거려? 교육에 차별을 주기 시작하면 당신 아들, 딸도 차별을 받을 거려? 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아파트를 쥐고 엎드린 시민은 뭐라고 답할까? 제가 보기엔 더 보수적으로 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쥐고 엎어줘야 돼. 맞아요. 더더욱이. 그쵸. 세상엔 무서운 사람들 투성이거든.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런 레토릭이 완성되는 겁니다. 민영화는 민주당이 막아줘. 저는 그거를 그 심리를 체화된 개발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화된 개발주의? 네. 그냥 제가 머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혹은 고민하고 이제 실제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이제 개발이라는 방식이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에서. 늘 그랬습니다. 네. 이걸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에서 이제 밀려나게 된 사람들은 그 뭐 이제 서울 연접한 동네 혹은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서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에 의해 그리고 공공 권력에 의해서 개발된 도시로 모이는 아파트 단지로 모여든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익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집값을 테마로 둔. 이분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시개발 정책, 개발 정책 그리고 그동안 이어져 온 개발에 의해서 수혜를 계속 받아왔고 이러한 흐름이 정신적으로 체화된 혹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제 체화된 경험을 하게 된 분들이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에 영향을 줄 거고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꾸준히. 그렇죠. 네. 그게 다시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도시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 흐름을 보는 게 사실은 제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울의 국회의원들이 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죠. 이제 멍하고 멍청해지는 순간들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지역구 구민들하고 만나는 행사 시간을 이렇게 가져요. 많이 하죠. 예. 구에 어디 이런 다목적 홀 같은 데서.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올 수 있어요. 보통은 핫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아름아름으로 모이고 그냥 그게 끝입니다. 예. 뭐 합창하고. 근데 걔 중에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우르르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언젠가. 예,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빨갛게 켜고 아니 지금 시장이 종상향 해준다고 했는데 혹은 뭐 블라블라블라 아니 우리 지금 지난번에 물 샌 거 이거 사진 봐봐라 우리 이거 재개발 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만 한참 하고 가요. 다른 모든 구의 민원을 다 잡아먹으면서 그들의 조직된 힘을 볼 때 국회의원은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일 센가 본데?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는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이 제일 센 줄 알죠? 근데 구청장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는 그분들이 더 세 보이나 봐요. 저희가 그 구청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오고 자주 오시거든요. 네.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 누구든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제일 강력하게 민원을 넣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죠. 그래서 지역구민들을 만날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재산에 대해 얘기할 때는 보수적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집값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진다. 나의 재산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 문제를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집요하게 쥐고 흔들었죠. 결국
고위공직자가 되고 거기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지만 이후에도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라 집에 재산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년대도 마찬가지로 개천에 용나기 힘들었던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집 한 채 두 채씩 물려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불려서 살면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리는 없잖아요. 무조건 잘 사는 사람들 자제들이었어요. 그중에 문재인 정부가 다가구에 대한 종부세를 요만큼 매긴다고 하는데 내로남불로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있대요. 세 채인 사람이 있대요.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세종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 있는 거 안 판대요. 라고 하면서 건드렸어요. 그렇죠. 네. 모든 개인은 다 지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신들이 뭔데 이걸 건드려? 라는 거예요. 예. 이 논리의 빈 곳이 무엇인지는 100시간 동안 떠들 수 있거든요. 아파트가 크면 그로 인해 부가 얻어지면 당신한테 지금 현금이 떨어지지도 않고 만약에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당신은 그걸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흥청망청 쓰고 신나게 놀지도 않아. 다른 아파트를 사겠죠. 예. 당신은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고 남는 건 허상 속에 있는 계급밖에 없어. 그걸 공고히 하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해. 일단 공익엔 방해가 되네. 이 문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설득 못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집을 팔라고? 라는 소리가 되니까. 네. 당위를 설명하는 게 쉬울 리가 없죠. 그리고 서울데이터연구소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당위대로 찍는 표심 별로 없습니다. 아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나? 당위를 따르는 표심이 대다수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거 데이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찍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을 시도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네. 강남 가봐도 35% 38% 나옵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에서 찍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더 잘 지켜보고 더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에너지를 모아야죠. 네, 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듣고 계신 시점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번 달 3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판결을 내려준다면 네, 재보선과 대선은 동시에 치러집니다. 네. 공무원들이 울죠. 이번 재보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모든 부산 시민들은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되고요. 부산 교육감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멀쩡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외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구로구청장을 다시 뽑으셔야 되는데 무려 구로구청장은 죄도 없고 건강한데 자기 주식을 안 팔겠다며 구청장직을 던졌습니다. 쿨가이예요. 네. 그렇다고 주식을 팔라고인 거죠. 아까 그 논리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거죠. 팔라고 할 줄은 몰랐지 그쵸? 뭐야. 쿨가이예요. 진짜. 내 주식 하며 구청장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구로구 얘기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데이터연구소는 당분간 더 계속됩니다. 네. 그럼 빨리 해야 돼요. 그것도.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선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밤의 꿈은 아들이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들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그 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새 노래 프로젝트 앨범의 7번 트랙 그날이 오면을 지금 들려주신 이 프로젝트의 제작자, 프로듀서, 운동권 말로 옛날 말로 하면 중집. 중집. 단편선 순간들의 단편선 프로듀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하고 네. 노래하실 때하고 완전 딴 사람이 되십니다. 먹고 살려고. 질문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단편선 프로듀서님의 나레이션으로 제가 광고를 2번 받아보다가 네. 그때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발음 때문에 개고생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노래할 땐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게 그러니까 노래할 때 약간 좀 희한하게 발성을 좀 하는 편인데 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발음이 원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약간 입의 모양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근데 평론가들은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단편선 음악에 매료된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지금 이유가 나왔습니다. 원래 발음이 안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에 보면은 약간 적정한 기술 같은 거를 쓰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프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적은 수의 저항으로 비슷한 맞습니다. 반도체를 만든 맞습니다. 딥식. 네,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회기동 단편선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게 못해도 15년은 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소식도 있었지만 무슨 협동조합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네. 예. 이 앨범 제작에 어쩌다 끌려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에 아는 활동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활동가들이 어느 날 이제 뭐 술을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네. 그들은 이유 없이 술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결의한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이건 제가 음악을 관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할 때 이걸 1분 내로 설명할 때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예. 이 자들은 술 먹자고 부르고서 내란을 획책하는 자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트랙 얘기를 여쭤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이제 뮤지션 단편선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앨범에서 저 같은 세대가 이제 90년대를 경험해봤고 80년대도 이제 어깨너머로 봤던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민중가요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앨범에서. 네. 사실 이제 노차사의 노래인데 우리 세대들한테는 전태일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곡이고 이제 20, 30대 분들은 영화 1987에서 들으셨던 노래고 맞네요. 네. 21세기의 정치에 처음 관심 가지신 분들은 노무현의 노래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모로 그 시대를 가리지 않고 많이 들려온 노래예요. 네. 이거를 리메이크하시기로 한 이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제작을 하는 거하고 이제 뮤지션으로 뭔가를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완전하게.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작만 하고 노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근데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은 가수가 나뿐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힘들었어요? 다 고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생각보다 민주노총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는 책임을 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기를 치면 안 된다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 딱 담보가 돼 있지 않으면 시작을 못 하는 거. 근데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졌어요. 돈을 못 만들어 왔군요, 민주노총이. 네, 빠르게 그게 안 됐고, 그게 이제 제 예상보다 한두 달 늦어지게 되고. 돈 얘기 확실하게 못 해주면 섭외 못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또 이제 제 일정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약간 틀어지면서 조금 시작이 늦어졌고, 시작이 늦어진 다음에 이제 또 좋은 뮤지션들한테 이제 연락을 또 돌려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컨디션들이 잘 맞질 않았었어요. 여러모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구체적인 답변은 보통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냥 하기 싫을 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독감이 길다, 코로나에 3번째 걸렸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이 또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민주노총에 가가지고 제가 결자해제 하겠다. 제가 노래 부르겠다. 8번째 가수는 나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노래 불렀는데 네. 또 이제 민중가요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선곡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다른 분 것도 그렇고 제가 부른 것도 그날에 그렇고. 오면 또. 예. 왜냐면은 이게 리듬이 이를테면 저희 군가풍의 민중가요들 좀 있잖아요. 뭐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것들. 네, 지금 여기 앨범에 들어가 있는 정수민 씨의 철의 노동자하고 맞습니다. 정민아 씨의 그것도. 인터내셔널과도 그렇죠. 원래 그렇죠. 원래 전형적인 행진곡인데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르게 편곡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곡에 가장 잘 충실하게 원곡에 가장 충실하게 소화하신 게 지금 단편선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곡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편곡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민하고 이제 미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나름의 좋은 방향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거를 하면서는 이 곡은 사실 이제 그 어떤 스타일로만 합창곡 그리고 맞습니다. 뭐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장르적으로는 찬송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뭐 찬송가는 찬송가다워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플한 록 음악처럼 연주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곡이 한 곡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거에서 실험은 다 하고 네. 내 거는 가장 보수적으로. 전통적인 포크락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앨범 나머지 트랙하고도 장르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왜냐면 난 마지막까지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데 컴필레이션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게 특정한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거에 먹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무시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다가 가장 스탠다드하게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멤버들하고 맞아요. 연주를 같이 하면서도 이건 그냥 우리 발라드 한번 연주하는 거예요. 록 발라드 한번 가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 여기 그냥 오아시스로 갑시다. 약간 이런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들 재밌어 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안 복잡한 연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예. 이거 제약본들은 선배들이 술 먹고 2차 가서 부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칠 수 있을 만큼 간결한 트랙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더더욱이 흡인력이 셉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네. 근데 저는 좀 딴 게 걱정이었는데 이거 부른 뭐가? 가수들이 노차사 선생님들이 최고의 대가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저같이 비루한 보컬이 부른다는 게 너무 부담이 있어가지고. 허락 따로 받으셨잖아요. 그분들한테 받은 게 아니라 작곡가분한테 네. 문승현 선생님한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 비록 비루 하나 다른 분들이 모르게 허락해주겠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아마. 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선생님들이.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안 모이신 일부러 단편선 프로듀서를 피해 다니신 아티스트들이 예상하셨던 것과 달리 제가 보기엔 비교적 해피엔딩입니다. 이 앨범 현재까지. 왜냐하면 모금이 성공했고. 그렇죠. 네. 돈이 남아서 공연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국난을 극복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앨범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기도 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1월 달에 하자고 했으면 몰려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 공연하신다면서요. 날짜 정해졌습니까? 날짜는 3월 며칠인데 까먹으신 거예요? 19일, 20일, 21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네. 3월 중순. 네. 네, 3월 아마 제 기억엔 3주차 19, 20일인가 20, 21일 그때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라이브 클럽 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22일 확실치 않으니까 확답은 안 할게요. 아무튼 네네네. 네. 마포구에 있는 라이브 클럽 빵에서 합니다. 네네네. 네. 이 8팀의 아티스트 여러분들 다 만나뵐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네. 이거 반응 좀 막 딴 도시에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여러 사람 부르면 제작비가 문제거든요, 항상. 그건 그래요.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민중가요 제작한다고 해도 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제작자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많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행복하게 들으면
그 자기 뭔가 뜻을 담을 수 있으면 그게 좋죠. 뭐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형편상 그렇게 여러 번 이 라이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근데 라이브 클럽 빵이 작거든요. 나 알아요. 네. 아니다. 남의 가게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네, 그렇죠. 작지만 크지 않아요. 작지만 강한. 많은 분들을 모시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네. 작년에 본인 순간들 앨범도 나왔고. 맞습니다. 네. 바쁘고 망할 확률이 높은 와중에 네, 이 앨범 마무리 잘 지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단편선 프로듀서와 그동안 만나뵀던 분들 말고도 다른 팀들도 한꺼번에 3월 중순 단편선 프로듀서가 모르는 어떤 날 라이브 클럽 빵에서 새노래 프로젝트 콘서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보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